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국과 관련돼서 이제 영국 어린이들이 키가 작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하고는 연관이 좀 있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에 영국이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러한 곳과 관련된 이야기죠. 교도소, 감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나, 영국의 교도소는 어떻게 생겼나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면 전형적인 상당히 고풍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등장할 법한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곳인데, 실제로 안쪽을 보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 교도소와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한번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 9월 10일 한 달 좀 지난 전에 영국 법무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교정본부쯤 되겠죠. 이 교도소를 관할하는 곳에서 연례 보고서, 매년 나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영국 사회에 여러 가지로 충격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이제 과도할 정도로 오래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교도소라는 것은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갱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교화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것과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 여건이 보고서 표현에 따르면 이제 미제러블하다, 정말 비참할 정도다 라고까지 이제 통탄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도소 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소자 간의 폭행, 그 다음에 자해, 이런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발표된 게 이제 9월 10일이었는데, 이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서 동일 같은 날에 영국 정부는 이제 5천 명의 재소자를 일괄적으로 석방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5천 명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이제 많은 수인데, 이 한꺼번에 이렇게 석방을 한 이유가 뭐냐? 교도소에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교도소 안에 좀 공간을 비워서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5천 명의 재소자들을 이제 가석방 형태로 이제 내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임시 조치를 하나 더 취했던 게, 원래 영국에서는 이제 가석방, 그러니까 아직 형기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모범적으로 잘 수용 생활을 했으니까 일단 나가라고 해주는 이 가석방 대상자가 형기의 절반을 맞춰야 가석방 대상자로 됐는데, 이거를 이제 40%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형을 받았으면 그 전까지는 6개월은 복역을 해야 그 다음에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12개월에 40%면은 이제 한 5개월 정도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즉 가석방 대상자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내보내겠다라는 게 영국 정부의 이제 변화된 방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국 교도소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정원, 즉 교도소에는 가둘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돼 있겠죠. 한 공간에 옛날 우리 이부제 수업하듯이 때려 넣으면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몇 명의 이 시설별로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만 9천 명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9월이죠. 9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8만 8천 명이 수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턱 밑까지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교도소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색창연하죠. 오래된 그런 시설을 계속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빅토리아 시대에 건설된 교도소를 지금까지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열악한 시설도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도소를 건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이제 교정직 공무원, 이분들이 이제 채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정직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감옥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옛날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해, 나 가기 싫어 라고 하다 보니까 교도소는 새로 건설이 돼도 거기서 근무하실 분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꽤 오랫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인 1994년부터 원래 영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단체 행동권이 있죠. 그러니까 파업할 이제 권리들이 합법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이제 별도의 법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직은 파업을 할 수가 없도록 금지시켜버리는 이제 법을 만들면서까지 어떻게든 사람들이 계속
교정직에 붙어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 범죄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재소자들은 늘어나. 그래서 이제 당장 어디다 수용하지라는 고민이 들다 보니까 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쪽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뉴욕 인근에 바다에 둥둥 떠 있던 이제 오래된 그 수상 감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상 감옥이죠. 배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옛날 나폴레옹 전쟁 그 이전서부터 이제 헐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배들, 낡은 배들을 데려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로들을 수감시키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던 이제 이러한 선상 감옥을 일단 바다에 끌고 오면 한국에다 정박시켜 놓으면 당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원체 낡은 배다 보니까 야, 이걸 가지고 이 낡은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일단 유야무야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국 교도소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빼곡하게 차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같은 경우 21년, 22년 그러니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남성 재소자 같은 경우는 자살이 27%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해 행위 같은 경우도 24% 증가를 하고 있고 여성 재소자 같은 경우도 자해 행위가 이제 한 11%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자살이나 자해도 문제지만 이제 재소자 간의 폭력, 그다음에 이제 재소자와 그 교정직 간의 이제 폭력 이런 사태도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한 폭력 사태도 한 20% 가까이 1년 사이에 증가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영국 교도소 안에서 지금 이제 범죄 뿐만 아니고 이제 약물, 불법적인 약물,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용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맨체스터에도 이제 교도소가 있겠죠. 그 맨체스터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전체의 39%가 이제 약물 중독 상태, 그러니까 각종 마약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람도 많아, 관리도 안 돼. 엉망진창인 게 영국 교도소의 실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왜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뭐 별다른 대책을 왜 안 세웠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들 텐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최근에 이제 강력 범죄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1심, 2심에 나오는 선고 형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죠. 야, 저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꼴랑 3년? 꼴랑 5년?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 대륙에서 인구당 제일 많은 수감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시가 아닌데 평시 상황인데 성인 남성들이 교도소에 많이 갇혀 있는 나라가 이제 보통 미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과도할 정도로 많이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인구 10만 명당 지금 161명이 지금 수용이 돼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6명,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67명이다 보니까 독일의 2배, 같은 인구 대비해서 2배 더 많은 영국 국민들이 지금 그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범죄가 더 많나?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훌리건이라든지 술 먹고 지난번에 이제 영국 폭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영국 분들이 좀 이렇게 과격하고 술 한잔 하면은 이제 욱하는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도소 재소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지금 한 8만 8천 명 정도 이제 수준인데 문제는 이 페이스로 계속 나가면은 아까 5천 명 정도를 이제 석방을 했다라고 하지만 2028년이 되면 12만 명, 11만 5천 명에서 12만 명 사이까지 늘어난다라는 게 추산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영국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재소자 숫자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잉글랜드, 웨일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뭐 그래도 비교적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 추세,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수용 능력이죠. 그러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위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교도소가 초만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나라 빨간색이 더 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밀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교도소 과밀과 관련돼 있는 상황들을 이제 겪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당 141명으로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재소자 비율이 높다라고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범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영국 법원이 되게 강력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법관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죠.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률에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 보면 영국에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 형량이 13.7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복역하는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형기였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20.9개월. 그러니까 뭐 2배는 안 되지만 자고 한 1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 복역해야 되는 것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50% 이상의 이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엽기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선고 형량은 낮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감정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과 여러 가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정치인들이 법률을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량들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폭력, 폭행이죠. 그리고 이제 성범죄와 관련되는 징역형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게 이러한 요인을 낳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높아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는 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높이면 나머지도 같이 다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형량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감자가 대폭 증가를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같으면은 내가 뭐 8개월, 10개월 뭐 예상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복역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 1년 뭐 10개월 이렇게 이제 받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나갈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형량이 강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징역 2년, 3년 이렇게 맞으니까 다 전부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돼서 이제 재판이 지연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복역 기간도 길어지는 거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가 이제 만원이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보수당 정권 하에서도 실제로 이 문제가 점점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1년 이하로 실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보호 관찰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가석방을 하자라는 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걸 추진하던 보수당 내부에서 야, 범죄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보내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게 또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지금 보면은 2010년하고 2023년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2010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2010년, 그다음에 오른쪽 빨간색으로 본 게 2023년인데 상당히 다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는 50개월, 만 4년 정도를 이제 복역을 했는데 비해서 선고가 됐던 게 지금 70개월 가까이 되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기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다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서 법원, 그 다음에 정치권 이런 쪽이 이제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교정시설의 이제 수용 능력 초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현재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노동당,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 정도로 해당되는 이제 자유민주당, 이런 당 같은 경우는 이런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근본의 문제는 뭐냐? 과도한 처벌이 재소자를 너무 많이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비해서 보수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르게 좀 있으면 나가세요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 더 길고 가혹한 형량을 때려서라도 이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역을 하다가 이제 가석방으로 나온 사람들이
재범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으면 사실은 어쨌든 처벌에 어떤 효과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범률도 낮다. 그러면은 이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똑같은 범죄 아니면 다른 유형의 범죄를 더 저지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 영국 정부의 이제 입장입니다. 어떻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 가지고 노동당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노동당 단독으로 이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노동당의 정부 총리죠. 스티머 총리 같은 경우가 취임 첫날에 제임스 팀슨이라는 이제 사업가를 교정본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 개혁 신탁 협의회, 뭐 영국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단체들이 많습니다만 이 교도소 개혁과 관련된 트러스트 이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지금 영국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불필요하게 지금 오랫동안 수감돼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이제 교정본부장이 되니까 가석방이 확실히 이제 늘어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역 기간에 40%만 채워도 이제 가석방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도관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교정 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에 대한 임금도 한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봉을 이제 3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나 뭐 넘나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급여를 올려서 남아있던지 아니면 신규 유입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과도한 재소자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석방을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전자발찌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트래킹 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서 빨리빨리 가석방을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면 수용자로 잡혀야 되니까 아예 법원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하지만 바로 보호 관찰 내지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감시 대상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자라는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복역을 해야만 복역을 일정 부분 하다가 이제 가석방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교도소로 가지 않고 집에서 뭐 이걸 가택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관 뭐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집 밖에 벗어날 때는 항상 전자팔찌라든지 어떻든 이 추적 수단을 착용해야 돼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조항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가 이런 다양한 수단을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이를테면 교도소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가 와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운영은 당연히 교정본부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소싱의 대가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건축서부터 그다음에 운영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교도소 환경 개선 그러니까 뭐 리노베이션을 하던 새로 짓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ISG라는 이제 기업하고 건설 그룹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ISG라는 그룹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이제 추진하던 사업들이 다 올스톱된 이제 이러한 지금 또 상황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영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하고 그래야만 실제로 사법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을 빨리빨리 가석방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자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이제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법 감정이고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처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신규 교도소 교정기관 설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인구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또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된 교정기관 교도소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뭐 교도관 그다음에 재소자 모두 다 열악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사실 뭐 고생하라고 이제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또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편의 이런 것도 제공돼야 되는 것도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것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람이 넘쳐나는 영국 교도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 영국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들여다보는 게 주로 영국 쪽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